거지 취급하더니 불과 10분 후 직원들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며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였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흰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넘겼지만 옷차림은 그다지 눈길을 끌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바람막이 점퍼, 소매 끝은 약간 해져 있었고 지퍼 손잡이의 금속 도금은 벗겨져 있었습니다. 청바지는 색이 발에 있었고 무릎 부분은 살짝 늘어나 있었죠. 발에 신은 검정 운동화는 깨끗했지만 굽이 닳아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낡은 청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의 백화점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든 젊은 여성들,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맨들,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두른 부인들, 모두가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는 샹들리에의 불빛이 반짝였고 곳곳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노신사는 그 화려한 공간 속에서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비 중앙에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죠. 1층 명품관의 화려한 쇼윈도들을 지나쳐 안내 데스크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발견했습니다. 작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20대 후반의 여직원 김지은 씨는 노신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또 길 물어보시려나?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고급 백화점에 가끔 길을 잃고 들어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으니까요.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거나 지하철역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하지만 노신사는 안내 데스크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주저함 없이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오른손은 핸드레일을 가볍게 잡았고 왼손에 든 청가방은 가슴팍에 끌어안듯 들고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2층에 도착한 노신사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명품 핸드백 매장, 여성 의류 매장을 지나쳐 한 곳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명품 시계 전문 매장이었습니다. 진열장 안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들이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유리문 너머로 매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매장 안에는 3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 직원 박준혁 과장, 20대 후반의 여직원 최서연 대리, 그리고 40대 중반의 점장 이미숙 씨. 최서연 대리가 유리문 밖에 노신사를 발견했습니다. 점장님, 손님이. 응? 아. 이미숙 점장이 고개를 들었다가 노신사의 차림새를 보고는 다시 재고 목록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냥 구경하시는 거겠지. 서연 씨, 일단 정리 마저 해. 네. 노신사는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은은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띵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그 순간 매장 안의 감도는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와 은은한 향이 코를 자극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서연 대리가 습관적으로 인사를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그 열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실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약간 쉰 듯했지만 분명하고 정확한 발음이었습니다. 뭐, 찾으시는 거라도 있으십니까? 최서연 대리가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노신사는 잠시 말없이 진열장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진열장 가장 안쪽 특별 조명을 받고 있는 한 시계. 노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 시계를 최서연 대리와 박준혁 과장이 동시에 그를 쳐다봤습니다. 두 직원의 눈빛에는 의아함과 어딘가 모를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저 시계를 좀 보고 싶은데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최서연 대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설마 그녀는 노신사를 위해서 아래까지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해진 점퍼 소매, 바랜 청바지, 다른 운동화, 낡은 청가방.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비웃음에 가까웠죠. 아, 저 제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일부러 제품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손님께 시계를 설명할 때 쓰는 작품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저기요, 손님. 최서연 대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 시계가 얼마인지 아세요? 노신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입니다. 억 단위예요. 최서연 대리는 억이라는 단어를 특히 강하게 발음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시용이에요.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요. 보기만 해도 됩니다. 노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 손님. 이번엔 박준혁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노신사를 내려다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매장은 고가 브랜드 전문 매장입니다. 여기 있는 시계 중에 제일 저렴한 게 1,500만 원이거든요. 손님 예산이랑은 좀 맞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박준혁 과장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매장 반대편에서 시계를 구경하던 30대 부부가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팔을 톡톡 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기 봐. 뭐야, 저 아저씨? 쉿, 조용히 해. 하지만 그들의 속삭임은 조용한 매장 안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매장 입구 쪽에 서 있던 50대 여성 고객도 고개를 돌려 노신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동반자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냉꺼림칙하게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이미숙 점장이 카운터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 준혁 씨. 그녀가 두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곤 노신사에게 다가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가 브랜드 전문관입니다. 구매 의사가 확실하신 분들께만 제품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해해 주시겠어요? 점장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손님이 아니니 나가달라는 것. 노신사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비웃는 듯한 고객들의 시선, 무시와 경계로 가득한 직원들의 표정, 그리고 은근하게 자신을 밀어내려는 점장의 태도.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에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망? 아니면 익숙함? 노신사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는 들어올 때와 똑같이 조용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청가방을 꼭 껴안고는 매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띵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노신사가 나가자마자 최서연 대리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휴, 깜짝이야. 진짜 1억짜리 시계 보여달라는 줄 알았잖아요.
요즘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그냥 구경만 하시려고. 박준혁 과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아서 다행이네. 오늘 할당량 채워야 하는데. 이미숙 점장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매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노신사는 매장 밖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화려하게 빛나는 시계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손에 든 청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방 안에서 무언가 작은 상자 모양이 볼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에 도착한 노신사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3층은 2층보다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대리석 기둥 사이사이에 설치된 금박 장식, 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조명, 그리고 더 적은 사람들. 이곳은 진짜 부자들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노신사는 2층 매장보다 더 크고 화려한 명품 시계 전문 매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진열장 안의 시계들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가격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물어봐야 하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노신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문을 열었습니다. 띵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어서 오십시오. 40대 초반의 남자 직원이 기계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수석 컨설턴트 정태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태윤은 노신사를 본 순간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매장 안쪽에는 20대 후반의 여직원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신사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태윤의 목소리에는 처음부터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계를 하나 찾고 있습니다.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어떤 시계를요? 여기서 가장 비싼 시계를요. 순간 정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님, 혹시 제품에 대해 아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태윤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노신사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정태윤은 노신사를 위에서 아래까지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 그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 모델 아시죠? 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고가 없어요. 주문하시려면 성금으로 30% 입금하셔야 하고 입고까지 최소 3개월 걸립니다. 정태윤은 일부러 복잡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포기하고 나가겠지. 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신사는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카탈로그라도 볼 수 있을까요? 정태윤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손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매장은 VIP 고객 위주로 운영됩니다. 일반 손님들은 아래층 매장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구매 의사가 있습니다. 구매 의사요? 정태윤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손님, 여기 계신 고객들 보이세요? 그가 매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구석의 소파에는 60대 남성이 앉아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이미 고급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저런 분들이 저희 고객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정태윤이 노신사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만. 그는 노신사를 문 쪽으로 몰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치우듯이. 다른 곳 가보시죠. 1층에 시계 파는 데 많아요. 거기가 손님한테 맞을 거예요.
저 잠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태윤은 노신사를 거의 밀다시피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띵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문이 닫혔습니다. 노신사는 닫힌 유리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 처졌습니다. 손에 든 청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방을 움켜쥔 손등에는 푸른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20대 커플이 노신사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저 아저씨. 쫓겨난 거 아냐? 쉿, 조용히 해. 들려. 하지만 그들은 키득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 매장 안에서는 과장님, 방금 그 사람.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저런 사람들 많아. 그냥 구경하러 온 거야. 정태윤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근데 바세론 모델명까지 정확하게 아시던데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지. 요즘 유튜브에 명품 시계 리뷰 영상 천지야. 정태윤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진짜 살 사람한테 집중하자. 알았지? 네. 복도에 선 노신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저 끝에 또 다른 매장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손에 든 청가방을 더욱 꽉 껴안으며 노신사는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검은 화면에 흰 글씨가 떠오릅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노신사는 복도 끝에 있는 또 다른 명품 매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명품 시계와 보석을 함께 취급하는 고급 매장이었습니다. 진열장 안에는 시계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에 든 청가방을 내려다보고 다시 매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이다. 그가 작게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띵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매장 안은 이전 매장들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30대 부부가 약혼 반지를 고르고 있었고 40대 여성은 시계를 착용해보고 있었습니다. 25세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 직원이 노신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노신사의 차림새를 본 순간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저 시계 좀 보고 싶은데요. 노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전의 경험들이 그를 주눅 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시계요? 젊은 직원이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저쪽에 있는. 노신사가 진열장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아, 젊은 직원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이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매장 관리자 강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명품 정장, 그리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 아, 관리자님. 이 손님께서 제가 보겠습니다. 강은희 관리자가 젊은 직원을 물리쳤습니다. 그녀는 노신사를 위해서 아래까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마치 감정사가 물건을 평가하듯.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고 싶습니다. 어느 제품이요? 저기 저 제품이요. 아, 강은희 관리자가 짧게 끊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약혼 반지를 고르던 부부가 이쪽을 힐끗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님,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그녀가 매장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노신사는 그녀를 따라 매장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강은희 관리자가 팔짱을 끼고 노신사 앞에 섰습니다. 손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저희 매장에 다른 고객분들이 계세요. 중요한 구매를 결정하시는 분들이고요. 손님께서 이렇게 계속 계시면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세요. 노신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시계를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믿죠? 강은희 관리자의 목소리에 냉기가 실렸습니다. 오늘만 벌써 손님이 3번째 매장 방문이세요. 다른 매장 직원들한테 다 연락 왔어요. 2층, 3층 거기서 다 거절당하셨죠? 강은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이러세요? 구매 의사도 없으면서. 구매 의사가 있습니다. 노신사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있다고요? 강은희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살 수 있어요?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1200만 원인데? 못 사시잖아요.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손님,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고급 백화점에서 이런 식으로 매장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다른 고객들 불편하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노신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이요? 강은희가 노신사를 위아래로 다시 한번 훑쳤습니다. 손님 차림새 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옷 입고 억단위 시계 보러 다니세요? 옷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까? 현실이 그래요, 손님. 노신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청가방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노신사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은희 관리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그녀가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매장을 나가는 노신사의 뒷모습. 그의 어깨는 처음 백화점에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처져 있었습니다. 발걸음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기 직전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진열장 속 시계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 미안하구나. 그가 너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띵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문이 닫혔습니다. 노신사가 나가자 강은희 관리자가 젊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맞지? 저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 네. 그런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해? 뭐가? 강은희가 눈을 흘겼습니다. 우리 시간 낭비하고 다른 고객들 불편하게 만드는 게 심한 거지. 알겠어? 네. 약혼 반지를 고르던 부부 중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남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할아버지 좀 불쌍하지 않아? 쉿. 우리 일이나 보자. 복도에 선 노신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청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방 안에서 무언가 작은 상자가 볼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상자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와 한 여성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조금만 기다려. 그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시계를 찾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복도 한쪽에 마련된 작은 휴게 공간, 가죽 소파 몇 개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 풍경. 노신사는 소파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청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꽉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손등을 보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지침이 묻어났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의 무시와 모욕이 그를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실례합니다, 손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신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시계 전문관 조민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은빛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눈빛. 혹시 괜찮으신가요? 조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노신사가 황급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니요, 앉아 계세요. 조민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도 될까요? 조민철은 노신사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오늘 시계 찾으러 오셨죠? 조민철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노신사가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까 3층 매장들 앞을 지나가시는 걸 봤어요. 조민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4층 시계 전문관에서 일하거든요. 잠깐 휴식 시간이라 내려왔다가. 아, 혹시 찾으시는 시계가 있으세요? 노신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민철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판단이 없었습니다. 무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관심만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노신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조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품 시계죠. 아폴로 11호와 함께 달에 간 그 시계. 네, 맞습니다. 노신사의 목소리에 약간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봐요. 조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신사는 무릎 위에 청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주고 싶어 했던 시계입니다. 아내분이요? 네. 노신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결혼했을 때 아내가 말했어요. 언젠가 돈을 모아서 내게 좋은 시계를 사주고 싶다고. 조민철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평생 어렵게 살았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학비 대고 생활비 대다 보니. 노신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결국 아내는 그 시계를 사주지 못했어요. 3개월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민철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노신사가 청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50년 동안
몰래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입금 내역들. 5만 원, 10만 원, 3만 원. 작은 금액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제 시계를 사기 위해 모은 돈이었어요. 노신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장 메모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시계라고. 조민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계를 찾으러 오신 거군요. 네. 노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50년 동안 꿈꿨던 그 선물을 제가 대신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더군요. 노신사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제 차림새만 보고 다들 저를 거지 취급했습니다. 조민철이 노신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님, 괜찮습니다. 이제 익숙합니다. 아닙니다. 조민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노신사가 놀라 조민철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철이 일어났습니다. 4층에 제 매장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원하시는 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 걱정 마세요. 조민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의 통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 할인을 해드릴 수 있어요. 노신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70대 노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조민철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오늘 하루 종일 무시당하고 쫓겨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제가 함께 있잖아요. 조민철이 노신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이제 4층으로 가시죠. 아내분의 선물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노신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조민철과 노신사가 나란히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노신사는 천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조민철은 그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신사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히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달라 보였습니다. 조민철과 노신사가 나란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조민철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정훈입니다. 이정훈 선생님, 아내분께서 참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50년을 그렇게 모으시다니. 이정훈 노신사는 잠시 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과거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975년 흑백 화면, 작은 공장 한 켠, 20대 후반의 젊은 이정훈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선반 기계 앞에 서 있다. 땀을 뚝뚝 흘리며 금속을 깎고 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단칸방, 젊은 이정훈과 그의 아내 김순이가 낡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다. 밥상 위에는 김치와 된장찌개가 전부.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다. 여보, 오늘 첫 주문 들어왔다며? 축하해요. 고작 50만 원짜리 일인데. 그래도 시작이잖아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순이가 정훈의 손을 꽉 잡는다. 마이너스 1980년대. 조금 더 큰 공장. 직원들이 기계를 돌리고 있다. 30대 중반의 정훈이 설계도를 펼쳐놓고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조금씩 사업이 커졌습니다. 밤늦은 시각, 사무실, 정훈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다. 문이 열리며 순이가 도시락을 들고 들어온다. 또 여기서 주무셨어요? 집에 가서 자야지. 미안해. 납품 기한이 다음 주라. 순이가 정훈의 어깨를 주무르며 미소 짓는다. 괜찮아요. 당신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나도 같이 꿈꾸고 있어요. 1990년대 넓은 공장 건물, 정훈정밀 간판이 붙어 있다. 40대의 정훈이 양복을 입고 외국인 바이어들과 악수하고 있다. 어느덧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거실, 정훈과 순이 그리고 두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차갑다. 아빠, 또 출장 가세요? 응, 미안하다. 다음 주 내 생일엔 꼭. 됐어요. 어차피 안 오실 거면서.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순이가 안타까운 눈으로 정훈을 본다. 2000년대 더 큰 사무실, 사장실, 50대의 정훈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상장과 트로피들. 성공했습니다.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병원복도. 정훈이 의사와 마주 서 있다.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식이요법이 필요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집 거실. 순이가 정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린다. 여보, 이제 그만 쉬어요. 회사도 키웠고 돈도 충분히 벌었잖아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무슨 일이 남았어요? 건강이 먼저예요. 2010년대 법원 앞 60대 정훈이 피곤한 표정으로 걸어 나온다. 변호사가 옆에서 말한다. 이사장님, 배임 혐의는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만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 정훈이 텅 빈 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순이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는다. 괜찮아요. 우리 둘이 있잖아요. 미안해. 다 날렸어.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순이가 작은 통장을 꺼낸다. 이거 내가 평생 모은 거예요. 이게 뭐야? 당신 시계 사려고 모았던 건데 이걸로 새 출발해요. 안 돼. 이건 내 꿈이었잖아. 당신이 내 꿈이에요, 여보. 병원 병실. 2024년 초 병상에 누운 순이 많이 수척해져 있다. 70대 정훈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다. 여보,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뭐가 미안해. 결국 당신한테 시계 못 사줬네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통장, 서랍에 있어요. 꼭 당신 시계 사요. 약속? 알았어. 약속할게. 그러니까 힘내. 순이가 미소 지으며 눈을 감는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위에 이정훈.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조민철이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정훈이 청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아내가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항상 곁에 있어줬어요. 그런 분이셨군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제대로 보답한 적이 없습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아내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내분께서 조민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4층에 도착했습니다. 조민철이 먼저 내려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제 가시죠. 아내분의 선물을 받으러. 정훈이 그의 손을 잡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지막 선물. 그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조민철이 매장 문을 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선생님. 이정훈이 조심스럽게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층 시계 전문가는 3층 매장들보다 더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천장에는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빛났고 진열장마다 세계적인 명품 시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컬렉션 확인해 볼게요. 조민철이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띠리리리링 띠리리리링. 매장 내 인터폰에서 급박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조민철이 인터폰을 받았습니다. 네, 4층 시계 전문가입니다. 조민철 과장님, 지금 당장 고객센터로 오실 수 있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여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초특급 VIP 고객이 도착하셨는데 확인이 안 돼요. 긴급 상황입니다. 초특급 VIP요? 조민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백화점 1층 고객센터. 평소와 달리 직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고객센터 팀장 박은경이 전화기를 붙잡고 다급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약 명단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3시 30분 예약은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럼 본사에서 보낸 VIP 명단은 뭡니까? 그게 저희도 방금 받았는데요. 박은경 팀장이 책상 위에 팩스를 집어들었습니다. 팩스 용지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명 비공개. 방문 시간 오늘 오후 3시 30분경. VIP 등급 블랙 다이아몬드 최상위. 예상 구매액 2억 원 이상. 특이사항. 신원 사전 공개 불가. 매장별 최고급 서비스 제공 요망. 본사 이사회 직통 VIP. 블랙 다이아몬드 등급이라고요. 옆에 있던 20대 여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이거 1년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 등급이잖아요. 고객센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온 거예요? 방금 들어온 고객 중에 그런 사람 있었어요? CCTV 확인했어요? 박은경 팀장이 손을 들어 직원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각 매장에 긴급 연락 돌려요. VIP 고객이 어느 매장에 계신지 확인. 네. 직원들이 일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2층 명품 시계 매장. 이미숙 점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점장님, 고객센터입니다. 혹시 지금 특별한 VIP 고객 계세요? VIP요? 지금은 일반 고객들만 계신데요. 이미숙 점장이 매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경에 방문하신 분 중에 특이한 분 없으... 3시 30분이요? 이미숙 점장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 그 시간에 좀 이상한 노인 한 분 오셨는데 쫓아냈어요. 네, 쫓아냈다고요. 네, 허름한 차림에 구매 의사도 없어 보여서 수화기 너머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 특징 좀 말씀해 주세요. 70대 정도 되어 보이고 베이지색 점퍼에 낡은 가방 들고.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죠. 나가셨으니까. 3층 매장. 정태은 과장도 비슷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노인 봤어요.
시계 보러 왔다가 제가 내보냈는데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위층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정태윤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빨리 확인해 주세요. 그분이 초특급 VIP일 수도 있어요. 네, 그 거지 같은 노인이요. 정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객센터로 각 매장에서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저희 매장은 그런 고객 안 봤어요. 그건 2층 매장 책임 아닌가요? 박은경 팀장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니, 지금 책임 떠넘길 때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때 백화점 본부장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띠리리링 마이너스. 박은경 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고객센터입니다. 팀장, 본부장님께서 직접 내려오신대요. 당장 그 VIP 고객 찾아서 최고급 서비스 제공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백화점 정관에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직원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백화점 내 초특급 VIP 고객께서 방문하셨습니다. 70대 남성 고객, 베이지색 점퍼, 청가방 소지. 해당 고객을 발견하신 직원은 즉시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2층 매장. 최서연 대리와 박준혁 과장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 노인이 VIP였다고요? 말도 안 돼. 이미숙 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층 엘리트 타임. 정태윤 과장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밀쳐냈다고? 3층 로열 컬렉션. 강은희 관리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거짓말이지. 내가 거지 취급했던 그 사람이. 조민철이 인터폰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장 한쪽에서 이정훈이 진열장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분이? 조민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분은 돌아가신 아내를 위해 온 거야. VIP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온 거지. 조민철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이정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시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반전이 무엇인지. 50대 중반의 백화점 본부장 김태수가 급히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은경 팀장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각 매장에서 70대 남성 고객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계셔? 그게 마지막 목격 정보가 4층으로 올라가시는 걸 봤다고. 4층? 김태수 본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장 VIP 귀빈실 준비시켜. 최상급으로. 네. 백화점 5층 VIP 귀빈실. 평소에는 잠겨있던 문이 활짝 열리며 직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빨리빨리.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샹들리에 전등 다시 확인. 꽃꽂이 새 걸로 교체. 커피 머신 돌려. 고급 원두로. 20대 초반의 신입 직원들이 정신없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배, 블랙 다이아몬드 VIP가 뭐예요? 몰라. 1년에 10억 이상 쓰는 손님들이야. 우리 백화점에도 손에 꼽아. 헐, 10억? 조용히 하고 일이나 해. 귀빈실 안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테이블 위에 고급 티 세트 준비. 명품 쿠션이 놓인 소파. 벽면의 미술 작품들.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 담당 직원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로얄 샐러드 체크, 체크, 샴페인 체크, 체크.
개인 쇼핑 컨설턴트 대기 상태? 대기 중입니다. 1층 메인 로비. 김태수 본부장이 직접 내려와 직원들을 집합시켰습니다. 2층, 3층 명품 매장의 점장들과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다들 들어. 김태수 본부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본사에서 확인 전화 왔어. 오늘 방문하신 VIP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김 회장님이시다. 김 회장님? 그 김 회장님이요.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2층 매장의 최서연 대리가 옆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김 회장님이면 어떤 분이실까? 당연히 고급 양복 입고 명품 시계 차고 계시겠지. 박준혁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운전기사 대동하고 오셨을 거야. 3층 엘리트 타임의 정태윤 과장도 상상에 빠졌습니다. 회장님이면 키 크고 카리스마 있고 명품으로 온몸을 두르고 3층 로열 컬렉션의 강은희 관리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회장님이면 당연히 품이 있는 모습이시겠지.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도 나고. 김태수 본부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을 찾는 즉시 5층 VIP 귀빈실로 모셔와. 알겠나? 네. 그리고 김태수 본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회장님께 무례하게 대한 직원이 있다면 그가 직원들을 한 명씩 쏘아봤습니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2층과 3층 매장 직원들의 표정이. 2층 프레스티지 타임피스 매장. 이미숙 점장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다들 오늘 오후에 온 그 노인 기억나지? 네. 최서연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그분이 회장님이실까요? 말도 안 돼. 박준혁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허름하게 다니실 리 없잖아. 하지만 본부장님 말씀이. 일단 4층 수색부터 하자. 빨리. 3층 매장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그분 쫓아냈잖아. 혹시 진짜 회장님이면 어떡해? 아니야, 아닐 거야. 회장님이 그렇게 다니실 리 없어. 정태윤 과장은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회장님을 밀쳐냈다고? 강은희 관리자는 휴대폰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거지 취급한 그 사람이 회장님일 리 없어. 각 매장의 직원들이 4층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계세요. 김 회장님. 복도를 뛰어다니며 소리치는 직원들. 하지만 4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1층 로비로 돌아온 김태수 본부장. 그는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예, 지금 전 직원이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네, 네. 반드시 찾아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통화를 끄는 김태수 본부장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박은경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회장님이 어떤 모습이신지 특징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게. 김태수 본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사에서도 정확한 특징은 모른대. 신원보호 차원에서. 그럼 어떻게 찾아요? 일단 70대 남성, 베이지색 점퍼, 청가방. 그것만 알고 있어.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거 아까 그 노인 특징이잖아요. 설마. 정말? 직원들이 4층 시계 전문관 앞에 모였습니다. 여기 안에 계실까? 들어가 봐야지. 바로 그때 매장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노인의 웃음소리.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는, 그리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조민철이 벨벳 쿠션 위에 시계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블랙 다이얼, 그리고 상징적인 타키미터 베젤. 선생님, 바로 이 모델입니다. 이정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 시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 아내가 이걸 사주고 싶어 했어요. 이정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50년을, 이 순간을 위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매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태수 본부장이 헐떡이며 들어왔고 그 뒤로 박은경 팀장과 여러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김태수 본부장이 매장 안을 급하게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정훈에게 멈췄습니다. 베이지색 낡은 점퍼, 바랜 청바지, 청가방. 저분? 김태수 본부장이 박은경 팀장을 쳐다봤습니다. 박은경 팀장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조민철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조 과장, 여기. 김 회장님 계시나? 김 회장님이요? 조민철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여기는 이정훈 선생님 한 분만 계신데요. 김태수 본부장이 다시 이정훈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정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훈입니다. 김태수 본부장이 급히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본사입니까? 저 김태수 본부장입니다. 네, 확인 좀 해주세요. 오늘 방문하신 VIP 고객님 성함이. 이정훈, 맞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대답이 들렸습니다. 김태수 본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본부장이 이정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네. 매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조민철도 깜짝 놀라 이정훈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회장님을 제대로 알아뵙지 못해서. 김태수 본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매장 밖 복도에서 더 많은 직원들이 몰려왔습니다. 2층 매장의 이미숙 점장, 최서연 대리, 박준혁 과장, 3층 매장의 정태윤 과장, 강은희 관리자. 그들은 매장 안의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 노인이? 최서연 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시라고? 이미숙 점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회장님을 쫓아냈다고? 박준혁 과장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예산이 맞지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 정태윤 과장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른 곳 가보라고. 내가 등을 밀었어. 강은희 관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불편하다고. 거지 취급했어. 이정훈은 여전히 손에 시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 꿇은 김태수 본부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시고. 이정훈이 김태수 본부장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김태수 본부장이 일어서자 이정훈은 매장 밖의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매장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이정훈의 눈길이 닿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2층과 3층에서 그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이정훈의 시선이 최서연 대리에게 닿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과장에게 닿았습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태윤 과장에게 닿았습니다. 그는 벽을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은희 관리자에게 닿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냥 시계 하나 사려고 온 사람입니다. 회장님, 회장이고 뭐고, 저는 그저 돌아가신 아내를 위해 시계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이정훈이 손에 든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50년 전 약속을 지키려고 온 것뿐입니다. 김태수 본부장이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회장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태수 본부장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2층, 3층 매장 직원들. 네. 떨리는 대답들. 당장 회장님께 사과드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정훈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됐습니다. 회장님, 저도 이해합니다. 이정훈이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점퍼, 바랜 청바지, 이렇게 입고 온 제가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사람을 옷으로 봤다는 게 저희 잘못입니다. 김태수 본부장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이정훈은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는 다시 손에 든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한 분은 달랐어요. 이정훈의 시선이 조민철에게 향했습니다. 이분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조민철에게 쏠렸습니다. 조민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고맙습니다. 이정훈이 조민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덕분에 오늘 이 시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민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김태수 본부장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5층에 VIP 귀빈실을 준비했습니다. 귀빈실이요? 네, 회장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정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김태수 본부장이 앞장섰습니다. 이정훈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손에 든 시계를 조심스럽게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매장 밖으로 나가는 이정훈. 복도에 늘어선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정훈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으니까요. 손에 든 시계를 보며 50년을 기다린 아내를 생각하며 그는 조용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김태수 본부장이 직접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정훈이 천천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조민철이 그를 따라 올라타려 하자 김태수 본부장이 그를 막았습니다.
조 과장, 자네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정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네. 조민철 과장이 저를 모시게 해주십시오. 김태수 본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조민철을 쳐다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조민철이 이정훈 옆에 섰습니다. 바로 그때 최서연 대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손을 넣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회장님, 최서연 대리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제가 2층 명품 시계 전문 담당이거든요. 그녀의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신사를 무시하던 그 얼굴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정훈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됐습니다. 네, 하지만 조민철 과장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최서연 대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복도 양쪽에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박준혁 과장, 정태웅 과장, 강은희 관리자, 그리고 다른 매장 직원들까지 모두가 허리를 90도로 숙인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일제히 외치는 목소리. 이정훈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자 박준혁 과장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그는 명함을 양손으로 공손하게 내밀었습니다. 2층 명품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계에 대해서라면 제가 백화점에서 제일 잘 압니다. 이정훈은 명함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박준혁 과장이 명함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정태훈 과장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가 정말 실수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모시겠습니다. 3층 엘리트 워치 매장은 백화점 최고 매장입니다. 이정훈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정태훈 과장의 손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강은희 관리자가 이정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정훈이 멈춰섰습니다. 강은희 관리자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세요. 이정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회장님, 길을 비켜주십시오. 강은희 관리자는 천천히 일어나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VIP 귀빈실 문 앞, 이미숙 점장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2층 프레스티지 점장 이미숙입니다. 아까는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숙 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매장은 백화점 최고의 명품 시계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카탈로그 폴더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시계든 제가 직접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정훈은 카탈로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는 이미 제가 원하는 시계를 찾았습니다. 이정훈이 손에 든 시계를 들어 보였습니다. 조민철 과장이 찾아줬습니다. 이정훈이 VIP 귀빈실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실내가 보였습니다. 김태수 본부장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정훈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민철도 따라 들어가려 하자 김태수 본부장이 다시 막았습니다. 조 과장, 이제 됐네. 내가 아닙니다. 이정훈이 돌아봤습니다. 조민철 과장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제가 본부장으로서 조민철 과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정훈의 목소리에는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사람은 조민철 과장뿐입니다. VIP 귀빈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직원들, 최서연 대리는 벽에 기대선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과장은 멍하니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정태훈 과장은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은희 관리자는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미숙 점장은 손에 든 카탈로그를 떨어뜨렸습니다. 팍마이너스, 바닥에 떨어진 카탈로그, 그 위에 적힌 화려한 명품 시계들의 사진.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최서연 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예산이 맞지 않는다고, 억 단위라고 그렇게 무시했어. 그녀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 끝이야. 나 잘렸어. 박준혁 과장이 벽을 쳤습니다. 쿵, 빌어먹을. 왜 그렇게 얕잡아 봤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했어. 진짜 살 사람한테 집중하자고. 그 말이 회장님 귀에 다 들렸을 거야. 정태훈 과장은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밀었어. 내가 회장님을 등 떠밀듯 내보냈어. 그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다른 곳 가보라고. 1층에 시계 파는 데 많다고. 미쳤나 봐. 내가 완전히 미쳤었어. 강은희 관리자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불편하다고 했어. 거지 취급했어. 나 회장님을 20년 경력이 한순간에 끝났어. 이미숙 점장이 바닥에 떨어진 카탈로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카탈로그를 천천히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이 시계 1200만 원.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은 이 시계 하나만 원하셨던 거야. 억 단위 시계가 아니라 단지 이 시계 하나. 그런데 우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보여주지 않았어. 반면 VIP 귀빈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이정훈이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민철이 그 옆에 앉아 함께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계입니다. 조민철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아내가 평생 꿈꾸던 시계예요. 이정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김태수 본부장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심스럽게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돈으로도 지위로도 명함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진심은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정훈이 원하던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시계의 금속 케이스가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받았어요. 작은 속삭임. 50년을 기다린 선물. 김태수 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시계가 잘 어울리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제품도 보시겠습니까? 김태수 본부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저희 백화점에는 더 고가의 명품 시계 컬렉션이 필요 없습니다. 이정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시계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본부장이 물러섰습니다. 이정훈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네, 회장님, 제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정훈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제 모든 구매는 조민철 과장을 통해서만 하겠습니다. 김태수 본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민철은 깜짝 놀라 이정훈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들으셨습니다. 이정훈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제 모든 구매, 시계뿐만 아니라 의류, 액세서리, 선물,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정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백화점과 연간 독점 거래 계약을 맺을 생각입니다. 김태수 본부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독점 거래 계약이라고요? 네. 제 회사 임원들과 가족들의 모든 명품 구매를 이곳에서만 하겠습니다. 그럼 그 규모가 연간 약 2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쿵 마이너스. 김태수 본부장이 소파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0억 원. 한 개인 고객으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정훈이 조민철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거래는 조민철 과장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조민철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조 과장님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이정훈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옷을 보지 않고 지갑을 보지 않고 그저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오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정훈이 김태수 본부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조민철 과장 아니면 거래는 없습니다. 김태수 본부장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20억 원, 연간 20억 원의 거래, 그것도 독점 계약.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태수 본부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민철 과장을 회장님 전담 VIP 컨설턴트로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본부장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팀장, 복도에 대기 중인 직원들 전부 들어오라고 해. 네, 전부요? 그래, 전부. 전화를 끄는 김태수 본부장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잠시 후 VIP 귀빈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서연 대리, 박준혁 과장, 정태은 과장, 강은희 관리자, 이미숙 점장. 그들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정훈이 그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정훈의 목소리가 귀빈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정훈이 자신의 낡은 점퍼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옷 때문에 저는 오늘 3번이나 쫓겨났습니다. 직원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누군지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정훈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최서연 대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준혁 과장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태훈 과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은희 관리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이정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 말이 귀빈실 안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갑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이 진짜 그 사람입니다. 이정훈이 조민철을 바라봤습니다. 조민철 과장님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회장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 봐주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내를 그리워하는 한 남편으로 봐주셨어요. 조민철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거래를 조민철 과장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정훈이 다시 직원들을 쳐다봤습니다. 이것이 제 선택입니다.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서연 대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준혁 과장은 벽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태훈 과장은 주먹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쳤습니다. 강은희 관리자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이미숙 점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김태수 본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가 직원들을 돌아봤습니다. 2층 프레스티지 이미숙 점장. 네. 3층 엘리트 정태윤 과장. 네. 3층 로열 강은희 관리자. 네. 김태수 본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세 분 모두 한개월 무급 정직 처분합니다. 그리고 최서연 대리, 박준혁 과장. 네. 두 분은 2주 감봉 처분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본부장님, 이정훈이 김태수 본부장을 막았습니다. 네, 회장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때는 그들과 같았습니다. 이정훈이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사업할 때 저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건강도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도. 오늘의 경험이 여러분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이정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최서연 대리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준혁 과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태윤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강은혜 관리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배웠습니다.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미숙 점장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정훈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며 배웁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따뜻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무엇을 배웠느냐입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에 만날 손님에게는 더 친절하십시오. 네. 옷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보십시오. 네.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입니다. 이정훈이 조민철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 과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조민철이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 그것은 단순한 거래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진심과 신뢰의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직원들이 모두 나가고 귀빈실에는 이정훈과 조민철, 그리고 김태수 본부장만 남았습니다. 이정훈이 손목의 시계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시계. 아름답네요.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민철이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정훈이 청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조민철은 그 통장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통장을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입금 내역들이 보였습니다. 5만 원, 10만 원, 3만 원. 50년간의 사랑이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조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분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네, 제게는 전부였어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정훈의 얼굴에 비로소 진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보지 못했던 미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쫓겨날 때도 보이지 않았던 그 미소. 여보, 드디어 당신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가 손목에 시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조민철도 따라 미소 지었습니다. 김태수 본부장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 과장님, 이정훈이 조민철을 불렀습니다. 네, 선생님.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이정훈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손녀에게 줄 선물을 찾고 있습니다. 손녀분이요? 네. 올해 대학을 졸업했어요. 취직도 했고요. 이정훈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손녀에게 선물을 주셨을 거예요. 어떤 선물을 찾으시나요? 명품 가방이요.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조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걸로 찾아드리겠습니다. 30분 후, 조민철은 여러 명품 가방 옵션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중에서 20대 여성분들께 인기 있는 건 이 플랫백입니다. 좋네요. 이걸로 하죠. 그리고 혹시 손녀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서연이요. 그럼 이니셜 각인 서비스를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더 특별해질 거예요. 이정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그 시각 본부장실, 김태수 본부장이 인사팀장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조민철 과장, 네, 맞습니다. 즉시 승진 심사에 올려주세요. 하지만 본부장님, 아직 승진 대상 연차가. 상관없어. 특별 승진으로 처리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VIP 고객 전담팀을 신설할 겁니다. 조민철 과장을 팀장으로 임명하고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태수 본부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직원. 그런 직원이 진짜 보물이지.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6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손녀를 위한 명품 쇼핑백, 그리고 가슴에는 50년 만에 이룬 약속. 조 과장님, 네, 선생님.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정훈이 조민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가르침이라니요. 진심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조민철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정훈이 VIP 귀빈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아까 그 직원들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그들 앞을 지나갈 때 모두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정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도착한 이정훈. 로비를 가로질러 회전문으로 향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또 오십시오. 이정훈은 모두에게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회전 문을 나선 이정훈. 석양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목의 시계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시계 바늘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선물, 잘 받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마치 누군가의 답장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4층 시계 전문관, 조민철이 출근하자 동료 직원들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축하해요, 과장님. 아니, 이제 팀장님이시죠? 네. 무슨? 김태수 본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조민철 과장? 아니, 조민철 팀장. 본부장님? VIP 고객 전담팀 신설이 결정됐네. 자네가 초대 팀장일세. 정말입니까? 그리고 특별 승진도 확정됐어. 축하하네. 조민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자네가 보여준 진심이 이 백화점의 진짜 가치라네. 그날 저녁, 작은 아파트, 이정훈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목의 시계를 풀어 사진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50년 만에 받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당신이 사주고 싶었던 시계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살아계실 때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서. 하지만 곧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받았어요. 당신의 마음을. 그는 시계를 다시 손목에 찼습니다. 이제 이 시계와 함께 남은 시간을 살게요. 당신을 기억하며. 이정훈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서연아, 할아버지다. 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네, 있어요. 왜요? 할아버지가 내게 줄 선물이 있단다. 선물이요? 무슨 선물인데요? 만나서 보여줄게. 할머니가 내게 주고 싶어 하셨던 거야. 전화기 너머로 손녀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저 진짜 기대될 것 같아요. 그래. 주말에 보자. 네. 사랑해요, 할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끄는 이정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밤이 된 백화점. 화려한 조명이 건물을 밝히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단 1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그는 한 고객에게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상담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옷차림은 평범합니다. 하지만 조민철의 태도는 변함없습니다. 진심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진심을 보았습니까?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진짜 가치입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판단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